정부 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 수령과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수령으로 나뉘어요. 자,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 수령은 장기 차입금이나 또는 단기 차입금, 기간에 따라 이걸로 분류하는데 이거는 기출에 나온 유형은 아니지만 일단 상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차입금으로 계정을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온 적이 없어요. 간단해서 그런가? 상환 의무가 없는 것, 얘가 기출 유형이 되고요.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수령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을 운영 자금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영업 수익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거나 정부 보조금의 조건에 따라 특정 비용과 상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정보 보조금 회계 처리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꼭 한번 회계서 한 번 더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조 설비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상환 의무가 없다라는 말 보이죠? 그러면 계정이 뭐로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가요. 정부 보조금을 얼마를? 3천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을 했대요. 뭘 하려고? 제조 설비를 취득하려고. 그래서 명칭이 동일한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에 알맞은 계정 과목을 선택해라. 정부 보조금이 3천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왔대요. 그러면 일단 본 게 뭐가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들어왔어요. 차변은 얼마? 3천만 원.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계정은 뭐로 한다고요? 정부 보조금을 하고 금액을 3천만 원을 하는데 명칭이 동일한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에 알맞은 계정 과목을 선택해라. 그 말이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감가상각 노계액이 예를 들면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뭐 기계장치, 건물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럼 해당되는 거 선택을 했죠. 건물 거는 건물, 기계장치는 똑같아요. 정부 보조금이 뭐에? 보통 예금이니까 보통 예금에 가까운 거 그거를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예금이 코드 번호가 103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 그 103번 코드 번호랑 가깝게 지정된 거 있어요. 그런 거 또는 요 비고란에 정부 보조금 비고란에 보통 예금돼 있으면 그런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실무 프로그램에서 못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정부 보조금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정부 보조금을 여러 개를 걸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적당한 거, 어떤 거 앞에 있는 자산 계정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두 번째, 제품 생산을 위해 1월 10일에 구입한 기계장치, 밀림 머신을 구입을 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뭐를 했냐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제품을 이때 구입을 했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가 없어요. 구입 시에 회계 처리를 조회해서 결산 분계를 하되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자, 요 말 보이죠? 구입 시 회계 처리를 조회해라 말 보이죠? 우리가 조회를 해서 날짜가 언제 구입했대요? 이때 구입했다 돼 있죠? 그러면 이때 구입한 일반 전표에서 1월 10일자 조회하시고 없다. 그럼 어디 들어가서 조회해야 돼요? 매출 전표에서 1월 10일자를 조회하면 얘에 대한 구입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회하라는 건 이거를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들어가서 조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중에 구입 금액 중에 50%는 정부 보조금에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도 그 분기에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정부 보조금이 50%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500만 원인 거는 파악되시죠? 그죠? 50%니까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500만 원이 일단 예상을 하셔야 되고, 감가상각을 한다 했잖아요. 1월 10일에. 감가상각은 언제예요? 결산 시에 하죠.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꽉 차네, 그죠? 일단 뭐가 있어요? 내용연수 5년 있고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에 따라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가 얼마예요? 네, 1000만, 동그라미를 네, 오늘도 과하게 1000만 원이죠. 여기에서 잔존가치가 없죠. 그러면 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1000만 원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얼마? 5 하면 나누기 5를 하면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200. 네. 이게 자 지금 산출된 이 200만 원이 뭐가 돼요? 원래는 감가상각비가 되죠. 그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이 50%야.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200만 원 중에 정부 보조비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기율만큼 쪼개서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차감 계정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위에서 보통예금에 정부보조금이 대변에 와 있잖아요. 이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이 금액이 있던 거를 대변에 있던 거를 차변으로 옮겨야 이 금액이 하나씩 이제 감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금액을 차변에다가 정부보조금, 이거는 보통 예금이지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정부보조금이 되겠죠. 그죠?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없애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어주고 100만 원을 없애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감가상각비 100만 원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총 금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걔는 그대로 감가상각 무게 기계장치 200만 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지역개발 채권 공채라는 회계 처리 부분이 회계 1급이에요. 세무 1급이 아니고 회계 1급의 기출 문제인데요. 문제 바로 볼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고명대 회사에 전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한 게 핵심이죠. 차량 구입 시 필수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 채권을 이게 핵심.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대요. 그래서요, 지금 나오는 지역개발 채권은요, 세 가지로 계정을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 만기까지 간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 하겠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산할 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하면서 분개하는 방법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역개발 채권은 만기보유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차량 금액이 일단 1,850만 원 있어요.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가 있어요.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분개 일단 차량 운반구 금액 얼마예요? 1,900만 원, 차량 운반구 1,900만 원이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채권은 뭐로 한다고? 만기까지 보유를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 50만 원을 만기 보유 증권. 이거 코드 181번인데 이거 뭐냐면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을 두 개를 코드를 입력을 하실 때 아직 우리가 이거를 분개할 때 안 나왔죠? 우리 연습할 때.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아서 주의사항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조회를 하면 두 개가 나와요. 코드 두 개가, 다른 게 두 개가 나와. 매도 가능 증권 몇 번, 매도 가능 증권 몇 번 이렇게 나오고, 만기 보유 증권도 이름이 똑같아. 코드가 다르다는 거고, 코드가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건 당좌 자산이에요. 코드가 밑에 있는 건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자산 중에 어디로 분류가 돼요?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죠. 투자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중에 어디예요? 비유동이죠. 그래서 코드를 밑에 있는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에 거는 뭐라고요? 코드가 빠른 건
당좌 자산 밑에 있는 건 번호가 느릴 거예요. 뒤에 있는 번호 걔가 비유동 자산.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밑에 있는 코드를 선택한다까지 기억하셔서 그러면 얘를 입력할 때 만기 보유 증권을 코드 181번 밑에 있는 걸 선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합하니까 얼마예요? 1950만원을 뭐로? 현금으로 나갔다는 데 있잖아. 그죠? 그래서 현금 나간 걸로 분기하시면 돼요. 한번 보니까 어렵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1번을 약간 변형시킨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위에 거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이고요.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매대행에서 똑같죠? 똑같고 지역개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차량가액 1850, 취득세, 등록세 50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면 금액이 아까 했던 1900만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집니다. 문제는 밑에 봤더니 지역개발 채권 매입에 이게 액면가라 보시면 돼요. 종이에 적힌 거 50만원. 그런데 공정가치는 34만원. 우리는 뭐냐면 50만원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돈은 50만원을 줘요. 근데 공정가치가 34만원이래. 그리고 만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 보유 증권을 할 건데 문제는 일단 만기 보유 증권이 앞서 봤던 1번처럼 아무 말 없이 50만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50만원 적으면 되는데 내가 50만원을 샀지만 공정가치가 있으면 적을 때는 공정가치로 적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50만원 냈는데 34만원을 적으면 34만원 적으면 뭔가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요 50만원과 34만원에 빼기 차익 있죠? 차익이 얼마예요? 16만원 나오죠? 그거를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원래 앞서 봤던 문제 1번에서는 1900만원이 차량 운반구 금액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요 차익만큼 차량 운반구에 포함을 해야 되니까 1916만원 되고 두 개 합한 금액이 현금 이제 똑같죠? 요거는 그죠? 요렇게 다 계산되니까 요 세 개 계산되는 1950만원이 나와집니다. 요렇게 계산돼요. 10월 1일 주식회사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승용차에 대한 금액은 안 나오죠. 뭐를 했대요? 공채를 구입했어요. 얼마에? 20만원에 현금 지급했고요. 그러면 일단 현금 20만원 나가는 건 알겠다. 그죠?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원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대요. 앞서 봤던 거랑 같아요. 앞서는 만기 보유 증권이었지만 얘로 하래.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하고 이게 액면가지만 우리는 현재 가치가 공정 가치죠. 그죠? 현재 가치 18만원을 기록을 해주고 원래는 20만원인데 18만원만 단기 매매 증권을 하니까 나머지 2만원은 뭐로 한다고요?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 2만원으로 잡아줘서 20만원을 맞춰준다.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 2만원은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이 업무용 승용차가 뭐 3천만원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2만원은 어디로 간다고요? 3천만원에 포함돼요. 그래서 3,002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분개를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4번요. 7월 12일 주식회사 한국자동차에서 제품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 액면가가 87만원. 이거 그대로 우리가 돈 준다 했잖아. 그죠? 이대로 주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던 공채가 현재 가치는 78만원이고 매도 가능 증거 투자자산 보이죠? 이거 왜냐면 코드가 두 개인데 당좌자산 넣지 말라고. 투자자산이면 위에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 번호 뒤에 거를 넣어라 그 말이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을 하라니까 매도 가능 증권 하는데 금액은 뭘 한다? 공정가치, 현재가치로 한다. 이걸로 적고 근데 원래는 얼마다? 원래는 87만원. 두 개 차이가 얼마냐? 9만원이죠? 9만원은 뭐로 한다고요?
화물차니까 차량 운반구 9만 원에. 그 다음에 이 9만 원은 어떻게 돼요? 화물차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는 거가 이론 문제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분개할 때 취득 부대비용 예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들 간혹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요 부동색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한번 꼭 잘 읽어보시고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외부 운송하거나 취급비 같은 경우도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 만약에 우리 매입할 때 운반비 주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한다 했어요? 포함을 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운반비를 잘 생각해야 된다 했잖아. 매출자가 운반비를 부담하면 걔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비용 계정이 운반비로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운반비 같은 경우에 매입이든 매출이든 잘 보시고 누가 부담하는지를 보셔야 돼. 매입자가 부담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매입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매출자가 운반비를 포함을 한다. 매출자가 운반비를 부담을 한다. 그럼 걔는 어디로? 비용, 판관비, 운반비로 처리한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계 설치비, 취득원가 포함하고요.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를 맡겼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 들어가요? 취득원가에 들어가고요. 좀 전처럼 공채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 차익만큼 들어갔죠.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죠. 현재 가치와의 차익만큼 요가 들어갔다. 그 다음 자본화 대상이 상상. 자, 자본화 대상인 차익원가 요 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많이 나오죠. 취득세, 등록세 그죠? 요런 것들 또는 뭐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왜 시운전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9번이.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거는 다 취득원가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